서울 강남구 그랜드호텔 27층 그랑볼룸. 수백 개의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뿌리고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이 깔리는 가운데 80명의 동창생들이 둥근 테이블에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대학교 입학 25주년 동창회 입구에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99학번 25주년 동창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각 테이블마다 고급 와인과 샴페인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지연 48세은 8번 테이블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화려한 웃음소리와 건배소리 사이에서 지연은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25년 전 대학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지연은 항상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학생이었습니다. 지연의 차림새는 주변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롯데백화점 세일 코너에서 9만 원에 산 블랙 드레스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구입한 1만 원짜리 검은색 가방 3년째 신고 있는 다른 구두 반면 옆자리에 세영 본명 이수진 48세은 에르메스 캘리백 1,500만 원을 테이블 위에 과시하듯 올려놓고 있었고 손목에는 까르띠에 시계 800만 원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미지는 발렌시아가 2024년 봄 컬렉션 드레스 200만 원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티파니 다이아몬드 목걸이 1,200만 원가 빛났습니다. 하영은 필라테스와 PT 트레이너의 관리를 받은 완벽한 몸매로 모두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지연의 현실은 이랬습니다. 남편 김현수 50세는 중소기업 부장 연봉 정확히 7,500만 원 직원 50명 규모의 작은 제조업체에서 20년째 근무 중 강남 원주식 아파트 전세 1억 5천만 원 34평의 좁은 공간에서 시어머니 김순자 75세, 남편, 아들 민수 19세, 대학 1학년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차량은 작년에 할부로 산 아이온이고 매달 할부금 60만 원을 내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하루는 이랬습니다. 아침 5시 알람 시어머니의 아침상 차리기 현수의 도시락, 민수의 도시락 그리고 자신의 아침은 남은 밥 한 덩어리와 김치, 몇 조각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동네 마트에서 파트타임 캐셔로 일했습니다. 월급 130만 원 저녁 7시 귀가 후 저녁 준비, 설거지, 빨래 밤 11시 취침 20년간 반복된 일상이었습니다. 오후 7시 피로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세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25년 만에 만났는데 기념으로 남편 자랑 한 번씩 하는 거 어때? 키읔키읔 테이블마다 박수와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좋아. 재밌겠다. 네. 세영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내 남편은 삼성전자 임원이야. 연봉이 정확히는 말 못하지만 10억은 넘어. 키읔키읔 작년에 스톡 옵션까지 합치면 15억 정도. 테이블 전체에서 환호성과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와, 대박. 부럽다. 미진이 이었습니다. 내 남편은 부동산 개발 회사 대표야. 자산이 정확히는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 말 못하지만 빌딩만 강남의 세계 자산으로 치면 500억 정도. 더 큰 박수와 탄성화. 미친. 진짜? 하영도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강남 성형외과 원장이야. 연수입이 5억 정도. 그리고 강남에 클리닉이 2개야. 역시 박수와 환호. 그리고 세영이 지연 쪽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너도 해. 공평하게. 주변 테이블에서도 해. 그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지연에게 향했습니다. 80명의 눈 80개의 기대. 지연은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떨렸습니다. 아니 나는 왜? 부끄러워? 키읔키읔 공정하게. 너만 빼면 섭섭하잖아. 세영의 목소리에는 장난기보다는 약간의 압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입이 바싹 말랐습니다. 내 남편은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80명의 침묵 중소기업 부장입니다. 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음하는 소리 세영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연봉은? 지연은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7,500만 원. 그 순간 어디선가 작은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푸후 7,500 키읔키읔. 다른 테이블에서도 웃음소리. 세영이 계속 물었습니다. 차는 못 타? 응, 아이오닉 5. 아이오닉 5 키읔키읔키읔 전기차네. 키읔키읔 웃음이 번져갔습니다. 세영이 웃음을 억지로 참으며 하지만 참지 못한 웃음을 섞어 말했습니다. 아 지연아 그냥 부장이구나. 그래도 괜찮아. 다들 잘 사는 건 아니잖아. 키읔키읔 그 그냥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래도 괜찮아라는 위로 아닌 위로. 지연은 칼로 찔린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다시 앉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다음 사람의 남편 자랑이 이어졌지만 지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눈에 고였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됩니다. 절대로 밤 11시 30분 지연은 혼자 귀가했습니다. 호텔 발레 파킹에서 아이오닉 5를 받을 때 발레 직원이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앞뒤로 벤츠, BMW, 포르쉐가 줄지어 있는 가운데 지연의 아이오닉 5는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차 안홀로 강남의 밤거리를 지나며 눈물이 터졌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7,500만 원 아이오닉 5. 그냥 부장 그래도 괜찮아. 세영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멈췄을 때 옆 차선의 벤츠 S클래스 안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부부가 보였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밤 12시 10분 원주식 아파트 지하주차장. 낡은 형광등 불빛 아래 지연은 차에서 내리기 전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핸드백에서 화장품을 꺼내 급하게 눈밑을 가렸습니다. 집에서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 문이 열렸습니다. 현관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순자가 평소처럼 구시 드라마 재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신발을 벗으며 작은 소리로 흐느꼈습니다. 히 참았던 눈물이 다시 터졌습니다. 순자가 드라마에서 시선을 떼고 천천히 안경을 내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연아, 왜 울어? 동창회 잘 다녀왔어? 지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깨가 떨렸습니다. 동창회에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일어나 작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지연의 어깨를 한번 토닥이고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지연아 잠깐 여기 앉아. 지연이 소파에 앉자 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물 한 모금 마셔.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순자는 지연의 눈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75세의 작은 할머니 하지만 그 눈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순자는 자신의 오래된 핸드폰을 꺼내 들고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발코니 문을 닫고 안쪽에서 잠갔습니다. 지연은 거실에서 눈물을 닦으며 발코니 쪽을 쳐다봤습니다. 발코니. 순자의 모습. 지연은 문틈으로 그 모습을 흘끗 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의 순자가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는 작고 부드러운 할머니 드라마를 보며 웃고
손주 민수를 챙기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평범한 75세 할머니. 하지만 지금 발코니의 순자는 달랐습니다.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사냥꾼의 눈처럼 입이 단단히 닫혀 있었고 턱선이 긴장으로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표정. 누군가와 협상하는 사람의 표정. 순자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그래, 짧은 침묵 당장 해. 더 짧은 침묵. 아니. 지금 순자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말한 것대로. 그리고 순자의 눈이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통화가 끝났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발코니 문을 열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순자의 표정은 다시 부드러운 할머니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전에 차가운 눈빛은 환상이었던 것처럼. 지연아. 순자가 작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지연은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의 눈을 보니 뭔가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누구에게 무엇을 왜 저런 표정으로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20년간 함께 산 시어머니였지만 오늘 밤 발코니에서 본 순자는 지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지연은 평소대로 일어났지만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어젯밤 순자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발코니에서 본 그 날카로운 눈,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 당장 해. 지금 당장. 제대로. 이 세 구절이 밤새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아침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기계적으로 하던 일인데 오늘은 손이 떨렸습니다. 밥솥 뚜껑을 열 때도, 국을 끓일 때도, 반찬 그릇을 꺼낼 때도 계속 발코니 쪽을 쳐다봤습니다. 어젯밤 그 장소, 순자가 서 있던 그 자리, 시어머니가 대체 누구에게 전화를 한 걸까? 왜 저렇게 무섭게 변하셨을까? 20년간 함께 살았는데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 지연은 국자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쿵! 소리에 놀라 정신을 차렸습니다. 반복되는 이상한 일들. 사실 지연은 이런 일을 이전에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횟수가 늘어날수록 우연이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1년 전 아들 민수가 대학에 불합격했을 때였습니다. 민수는 수능을 망쳤습니다. 목표했던 대학 3곳 모두 불합격. 민수는 방에 틀어박혀 울었고 현수는 답답해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지연은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시어머니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너무 힘들어해요. 재수를 해야 할까요? 순자는 그때도 평소처럼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안경을 내리고 지연을 봤습니다. 걱정 마. 괜찮을 거야. 그리고는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전화를 했습니다. 지연은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집안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3일 후 민수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서울 소재 중위권 대학에서 김민수 학생, 본교에서 특별장학생 전형으로 귀하를 선발하고자 합니다. 4년 전액 장학금과 함께 기숙사를 제공합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는 그 대학에 지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현수와 지연은 놀라서 대학에 전화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지원하지 않았는데요? 네, 특별 추천을 받으셨습니다. 누구한테요? 죄송하지만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현수는 행운이네 라고 기뻐했고 지연도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순자에게 고맙다고 말했을 때 순자는 그냥 운이 좋았어. 민수가 복이 있나 봐. 라고만 했습니다. 6개월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현수가 회사에서 상사 박 부장과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박 부장은 현수에게 불합리한 업무를 떠넘기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었습니다. 현수는 매일 밤 술을 마시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지연아, 나 회사 그만둘까 봐. 왜요? 박 부장 때문에 미칠 것 같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 지연은 걱정이 되어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현수 씨가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해요. 순자는 역시 걱정 말라고만 하고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통화 시간이 조금 길었습니다. 약 10분. 정확히 일주일 후 현수가 퇴근하며 화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지연아, 박 부장이 다른 부서로 전출됐어. 갑자기. 정말요? 응.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인사 발령이 났대. 완전히 다른 부서로. 이제 나랑 상관없는 부서야. 현수는 행운이야. 정말 행운. 이라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2번 다 시어머니가 발코니에서 전화한 직후였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시어머니 방에 발견. 어느 날 오후 2시 순자가 경로당에 간 사이 지연은 마트 근무도 쉬는 날이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현수는 회사, 민수는 학교. 조용한 집.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20년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시어머니 방. 문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뒤에서 누가 볼까봐 주변을 살폈습니다. 방 안. 작은 공간. 싱글 침대, 작은 옷장, 작은 책상. 평범한 75세 할머니의 방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책상 옆 책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들이 빼곡했습니다. 지연은 책장에 다가갔습니다. 책 등의 제목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한국 재벌 100명의 약점 누런 표지의 오래된 책. 금융계 내부의 진실 두꺼운 하드커버. 정재계의 비밀 네트워크 검은색 표지. 대한민국 권력의 지도 빨간색 표지. 정보의 힘 21세기 파워게임 영문 원서.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평범한 75세 할머니가 읽을 책들이 아니었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손주를 챙기고 집안일을 하는 할머니의 책이 아니었습니다. 책장 맨 위, 손이 닿지 않는 높이, 작은 나무 서랍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연은 의자를 가져와 올라갔습니다. 서랍을 내렸습니다. 잠금 장치가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지만 열려 있었습니다.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도 있고 색이 바랜 컬러 사진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지연의 눈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여자. 아름다웠습니다. 날카로운 눈. 자신감 넘치는 포즈. 그 여자는 젊은 시절의 순자였습니다. 옆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 2사람은 고급 레스토랑으로 보이는 곳에서 와인잔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친밀하게, 거리감 없이. 그 남자, 지연은 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아니 한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얼굴. 강태수, 한국 최대 재벌그룹 창업주. 현재는 사망했지만 2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경제계에 살아있는 전설. 자산 50조 원. 한국의 실질적 권력자 중 한 명. 사진 뒷면에 작은 글씨. 1985년 봄 서울 그랜드 힐튼 스카이라운지에서 순자가 쓴 글씨였습니다. 두 번째 사진. 순자와 다른 남자. 이번에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전직 국회의원. 지연도 TV에서 본 적 있는 얼굴. 두 사람은 골프장으로 보이는 곳에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 순자와 군복을 입은 남자. 별이 많이 달린 군복. 고위 장성. 사진 뒷면 1990년 가을. 네 번째 사진. 순자와 법복을 입은 남자. 대형 법률사무소 회장. 역시 지연이 뉴스에서 본 적 있는 얼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사진은 계속 나왔습니다. 순자는 이 모든 권력자들과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각각의 사진마다 친밀함이 묻어났습니다. 단순한 인사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서랍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서랍을 제자리에 올려놓기 어려웠습니다. 의자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시어머니가 저런 사람들과 우리 집에 원주식 아파트에 왜 과거의 단서 결혼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현수와 결혼을 논의할 때 지연은 당연히 물었습니다. 현수 씨, 어머니는 어떤 분이세요? 현수는 잠깐 생각하더니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평범한 아줌마야.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나를 키우셨어. 정말 평범하게. 그런데 현수는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엄마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 특별한 게 뭔데요? 현수는 고개를 가우뚱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냥 엄마는 특별한 분이야. 가끔 전화 통화할 때 목소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을 때가 있어. 근데 또 금방 평범한 엄마로 돌아오시고 무슨 전화요? 모르겠어. 엄마는 절대 말 안 하셔. 당시의 지연은 그냥 어머니가 좀 특이하신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현수가 말한 그 특별함의 의미를. 지연은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순자가 경로당에서 돌아오려면 아직 1시간 남았습니다. 지연은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20년간 함께 산 시어머니. 하지만 지연이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순자의 과거, 순자의 인맥, 순자의 능력. 모두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동창회에서 울고 온 자신을 본 순자가 발코니에서 건 전화. 당장 해. 지금 당장. 제대로. 그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 이제 무언가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동창회 이후 일주일. 지연은 매일 밤 잠들기 전 고민했습니다.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 시어머니 방에서 본 사진들. 강태수 회장, 정치인, 군 장성. 그리고 발코니에서의 그 차가운 전화. 20년간 쌓인 의문이 이제는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7시. 현수는 회식으로 늦는다고 연락했습니다. 민수는 과제 때문에 도서관에서 밤 10시에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집에는 지연과 순자만 남았습니다. 지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접시를 잡은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가 손가락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이야. 지금 물어봐야 해. 지연은 물기를 닦고 앞치마를 벗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순자는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굿이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무릎에는 얇은 담요를 덮고 평범한 75세 할머니의 모습. 하지만 지연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함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지연은 리모컨을 가져와 TV를 껐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순자가 천천히 안경을 내리고 지연을 쳐다봤습니다. 왜?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했습니다. 지연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어머니,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순자는 천천히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안경 뒤에 작은 눈, 그러나 깊은 눈, 측정하는 듯한 눈. 왜? 무엇을?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발코니 전화. 순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수 특별 입학. 여전히 무표정. 현수 씨 상사 전출. 순자의 눈썹이 아주 약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방에서 본 강태수 회장과의 사진. 그 순간 순자의 표정이 아주 약간 변했습니다.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변화. 0.1초도 안 되는 순간. 하지만 지연은 포착했습니다. 놀람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인정. 마치 드디어 알았구나라고 말하는 듯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30초, 1분.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이 집에서 이런 침묵은 처음이었습니다. 20년간 함께 살면서도. 순자가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슬픈 듯한, 그러나 어딘가 안도하는 듯한 웃음. 지연아, 내 어머니. 앉아. 순자가 옆자리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둘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순자의 고백. 지연아, 내가 왜 현수 아빠를 선택했는지 알아?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현수 아빠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 순자의 눈이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과거를 보는 눈. 연봉 3천만 원. 작은 무역회사 사원. 눈에 띄지 않는 사람.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 사람. 주변 사람들은 다들 반대했어. 왜 그런 남자를 선택하냐고. 더 좋은 조건의 남자들이 많은데라고. 순자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만이 진심이었어. 나를 김순자라는 사람으로 본 거야. 정보 브로커도 아니고 인맥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그냥 사람으로. 아무것도 없는 나를 사랑해준 유일한 남자였어. 지연은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도 평범한 남편을 진심 때문에 선택했던 건가. 그래서 나는 현수 아빠를 선택했어. 내 모든 인맥을 포기하고 정보 브로커 일도 그만두고 그냥 평범한 아내로 살려고 했어. 순자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하지만 현수 아빠는 너무 일찍. 10년 만에. 순자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돌아가셨고 남은 건 어린 현수뿐이었어. 그래서 나는 남은 시간에 현수와 현수의 가정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어. 하지만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현수가 모르게. 정보 브로커의 고백. 순자는 지연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지연아, 나는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야. 지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권력자들과 오랫동안 관계가 있었어. 20대에 내가 결혼 전에. 순자는 잠깐 멈췄습니다. 말해야 할까 말까 망설이는 듯. 하지만 결심한 듯 계속했습니다.
이 나라의 제일 큰 정보 브로커였어. 정보 브로커. 그 단어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연은 그 단어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무겁고 차갑고 위험한 무게. 재벌과 정치인들의 비밀을 내가 관리했어.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마치 일기를 읽는 것처럼 누가 누구와 만났는지, 어떤 거래가 오갔는지, 누가 약점이 있는지 모든 정보가 내게 모였어. 그리고 그 대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들이 해줬어. 지연은 순자를 새로운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75세의 작은 할머니, 드라마를 보고 손주를 챙기고 김치를 담그는 할머니, 그 모습 뒤에 한국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 숨어 있었습니다. 왜 도와주지 않았나? 하지만 왜 우리에게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한 번도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0년간 작은 아파트에서 현수 씨는 부장 월급으로, 저는 마트 알바로. 왜? 어머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20년간의 고생, 아침 5시 기상, 밤 11시 취침, 쉬는 날 없는 삶, 동창회에서의 비웃음, 7,500만 원 키읔키읔 아이오닉 5 키읔키읔 그냥 부장.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순자는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주름진 손, 하지만 따뜻한 손. 지연아. 왜냐하면 순자의 목소리도 약간 떨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현수가 스스로 올라가는 것이었어. 스스로. 남편이 진짜 행복하려면 자신의 능력으로 올라가야 해. 내가 강제로 밀어주면 현수 자신은 행복하지 못해. 항상 엄마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게 돼.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야. 지연은 더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창회에서 비웃음 당했잖아요. 안다. 순자가 지연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7,500만 원이라고, 아이오닉 오라고, 그냥 부장이라고. 다 들었어. 어머니가. 어떻게? 내가 집에 와서 울었을 때 너한테서 다 느껴졌어. 그 모욕감, 그 상처. 그래서 발코니 전화의 의미. 순자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웃음. 뭔가를 결심한 듯한 웃음. 지연아, 걱정하지 마. 어젯밤 발코니에서 전화했을 때 순자의 눈이 다시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연이 그날 밤 봤던 그 눈. 내가 한 건 너를 위한 거였어. 처음으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뭐요? 지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무슨 전화를? 누구한테?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곧 알게 돼. 아주 곧. 내가 20년간 잠들어 있던 그 능력을 너를 위해 다시 깨웠어. 지연은 순자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분노. 며느리를 모욕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 지연은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작은 할머니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 한다는 것을. 동창회 이후 10일째 되는 날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 나야. 왜? 현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 오늘 회사 회장실에서 나를 불렀어. 나도 모르겠어. 잠깐. 통화가 끊겼습니다. 김도연 회장, 65세, 회사의 총수. 현수는 회장실에 불려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현수의 눈이 멈췄습니다.
회장 옆에 작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김순자. 평소에 평범한 할머니 모습 그대로였지만 회장실에 회장 옆에 앉아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순자가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현수야, 앉아.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현수, 내일부터 상무로 승진이야. 상무? 현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강남 핵심 지역 부동산 투자 기회가 생겼어. 이건 누군가가 특별히 부탁한 거야. 회장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강남 핵심 지역 부동산 투자, 예상 수익 30억 원, 총 자본금 5억 원, 현수의 예금은 2억 원, 부족분 3억 원. 회장님 자본금이 이미 처리됐어. 누군가가 3억 원을 보냈어. 현수는 즉시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3억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미공개. 회장님 이게... 회장은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박현수, 좋은 시어머니를 두었군. 그 순간 현수는 이해했습니다. 옆에 조용히 앉아있는 75세 할머니가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5시 현수는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눈이 빨개지고 손이 떨렸습니다. 지연이 놀랐습니다. 현수 씨? 왜? 현수는 아무 말 없이 지연을 꼭 껴안았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포옹은 거의 처음이었습니다. 지연, 오늘 회사에서 엄마가... 현수는 눈물을 닦으며 모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회장실, 시어머니, 상무 승진, 부동산 투자 30억, 3억 원 입금. 지연은 듣는 내내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엄마가 진짜로 회장실에서... 지연 엄마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우리에게는 왜... 지연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현수 씨, 사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뭐, 어떻게? 둘은 거실 소파에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은 건 현수 씨가 스스로 올라가길 원했기 때문이에요. 강제로 주는 행복은 진짜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번엔 왜 갑자기... 둘은 같은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동창회 지연이 울었던 그 밤, 순자의 발코니 전화. 시어머니가 제가 울었을 때 처음으로 뭔가를 해주신 거예요. 현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지연 엄마한테 고맙다고 말해야겠어. 해시태그 오막 변화의 시작 2500자. 새로운 삶. 부동산 투자 3개월 후 예상 수익 30억이 실제로는 35억으로 실현되었습니다. 현수는 부장에서 상무로 승진하며 연봉이 7,5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지연과 현수는 강남 타워 펜콘도 40평으로 이사했습니다. 시세 25억 원. 거실의 전면 유리를 통해 강남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집이야? 지연은 거실 중앙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행복한 눈물. 시어머니 순자도 함께 이사했습니다. 작은 방 하나가 순자의 공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편하세요? 좋아. 순자는 여전히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이사 후 한개월 지연은 처음으로 아침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 아침 준비는 여전히 했지만 남편의 도시락 대신 현수가 말했습니다. 지연, 나는 회사에서 먹을게. 지연이 먹고 싶은 거 먹어. 지연은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백화점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현수가 매일 저녁 일찍 집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지연,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이탈리안 어때? 좋아. 20년간 처음으로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변화 후 5개월째 세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연아, 오랜만이야. 우리 모임 있는데 올래? 지연은 잠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가볼게. 변화 후 6개월째 강남 최고급 레스토랑 개별룸. 세영, 미진, 하영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세영은 평소처럼 에르메스 캘리백을 올려놓았고 미진은 발렌시아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세영의 눈이 멈췄습니다. 지연의 샤넬 트위드 재킷, 에르메스 캘리백, 루브텐 구두, 완벽한 메이크업. 미진도 입이 벌어졌습니다. 지연아? 안녕. 하영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세영은 지연의 가방을 쳐다봤습니다. 자신의 것과 같은 모델, 아니 더 비싼 모델. 지연아, 솔직히 말해.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어? 세영이 직접 물었습니다. 지연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변했어? 아니. 지연은 핸드폰을 꺼내 새 아파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강남 타워 펜트하우스 40평, 거실 전면 유리, 강남 야경. 이거 강남 타워 콘도. 얼마야? 25억. 25억. 미진이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상무로 승진했어. 부동산 투자도 꽤 수익이 있었고, 세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지연은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덕분이야. 시어머니? 지연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세영아, 미진아, 하영아. 우리 시어머니는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야. 이 나라의 권력자들과 오랫동안 관계가 있는 분이야. 지연은 핸드폰을 꺼내 순자와 강태수 회장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강태수 회장? 세영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는 20년간 시어머니가 이런 분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동창회에서 여러분이 비웃었을 때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억해요? 그냥 부장이구나 라고. 아이오닉 오키우키응나고. 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아팠는지 아세요? 세영의 눈에 먼저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미안해. 우리가 왜 그런 말을. 세영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남 최고급 레스토랑 개별룸에서 300만 원짜리 와인 앞에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세영이 무릎을 꿇은 모습에 미진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나도 미안해. 미진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영도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3명 모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백만장자 남편을 둔 여자들이. 세영은 오열했습니다. 지연아, 제발 용서해줘. 남편 소개할 때 왜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어. 미진도 울었습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 하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연은 차갑게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긴 침묵.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요. 세영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왜 용서할 수 있어? 지연은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세영의 어깨에 손을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비웃음 덕분에 우리 시어머니가 저를 위해 처음으로 무언가를 해주셨으니까. 세영은 더 울었습니다. 지연은 세영의 눈을 봤습니다. 세영아, 우리는 20년간의 친구잖아.
친구라면 서로의 눈물을 볼 수 있잖아. 지연은 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어나요. 세영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둘은 포옹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미진과 하영도 다가왔습니다. 네 명이 포옹했습니다. 눈물 속에서 5년이 흘렀습니다. 박지연 53세, 남편 김현수 55세는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자산 50억 원, 강남 타워콘도 60평 시세 40억. 아들 김민수 24세는 대학원생. 시어머니 김순자 80세는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강남 타워콘도 발코니, 따뜻한 햇빛, 지연과 순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어머니 행복해요. 순자는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야지. 지연은 자선재단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재단. 사회적으로 고립된 며느리들을 지원하는 연간 예산 100억 원. 저도 20년간 아무것도 받은 게 없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저를 위해 처음으로 무언가를 해주셨을 때 제 삶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동창의 친구들도 변했습니다. 세영, 미진, 하영은 이제 진짜 친구가 되었습니다. 세영은 가끔 연락했습니다. 지연아, 잘 지내? 잘 지내. 미진은 지연의 재단에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우리 며느리들을 돕고 싶어. 어느 날 밤 순자가 또 발코니로 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은 문틈으로 봤습니다. 평소처럼 날카로운 눈, 단호한 표정. 통화가 끝나고 돌아온 순자에게 지연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민수 취직 면접 있는 거 아세요? 응, 다음 주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그냥 민수가 스스로 해보는 게 어떨까요? 순자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웃음. 그래. 그러면 이번엔 엄마가 지켜볼게. 둘은 함께 웃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발코니. 지연과 순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동창회에서 울었을 때 기억하세요? 기억해. 그때 어머니 눈이 평소와 달랐어요. 순자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웃음. 지연아, 그때 엄마 눈이 달랐던 건 처음으로 며느리를 위해 분노했기 때문이야. 지연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나도 고마워, 지연아. 20년간 우리 아들 곁에 있어줘서. 둘은 석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빛 속에서